네, 강프로입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에이프릴 바이오가 여기 10월 중순 이후에 조금 하락폭이 좀 거칠게 나왔죠. 한 20% 정도 하락 구간이 나왔어요. 고가부터. 자, 근데 다른 바이오 종목군들도 이렇게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뭐 유한양행도 마찬가지고 알테오젠도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하락폭이 좀 나왔습니다.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나왔어요. 그리고 리가켄 바이오가 제일 적게 받았는데 리가켄 바이오는 상승폭에서 알테오젠보다 약간 좀 덜 올랐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해 이 안 좋은 시장 속에서도 상승폭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고가를 확대시켜 왔다. 이 지금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는데 ABL 바이오. 그렇죠. 지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강세 종목군들만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냐? 성과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런 기업들만 제가 하나하나씩 꼽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바이오가 강한 이유가 뭡니까? 성과가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지금 시세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단기간에 조정을 받는 건 이유가 분명하게 있다는 거죠. 그게 금리 때문입니다. 금리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딱 하나 짚고 넘어가 보시죠. 금리의 방향이 바뀌나요? 아니면 그렇죠. 지금 유한양행에서 지금 성과를 낸 FDA 이 통과 소식이 취소가 됐나요? 아니면 알테오젠에서 지금 하고 있는 SC 제형이 완전히 뭐 시장에서 사용이 안 되나요? 머커의 계약이 깨졌나요? 머커에서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이거 뭐 알테오젠 거 안 써 이렇게 됐나요? 리가켄 바이오가 ADC 관련된 기술 수출이 뭐 취소가 되면서 안 좋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나요?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ABL 바이오 마찬가지죠. 그렇죠. ABL 바이오도 어저께 7.8% 한 8% 올랐고 오늘 4.2% 조정을 받았는데 이거를 딱 보면 우리가 느낌이 와야 돼요. 2차 전지도 오늘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 반도체 종목군들 그쵸 하이닉스도 뭐 보합권에 끝났는데 관련돼 있는 그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있습니다. 뭐 PSK 홀딩스, 한미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인데 시세가 오늘 안 나왔다고요. 그러면 많이 빠진 종목이든 2차 전지 뭐 완전히 폭락한 종목이든 아니면 이런 그 바이오 종목이든 간에 바이오는 많이 올랐으니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은 올라가는 쪽이나 하락하는 쪽이나 시장이 반등하면 똑같이 반등한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주도주를 찾아내는 게임이 주식 투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나왔죠.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나오면서 일제히 시장이 반등을 했고요. 어저께는 코스닥이 한 3% 정도 상승을 했죠. 여기 쭉 제가 조금 키워서 보여드리면 코스닥이 어제 여기 3.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오늘 소폭 조정을 받았는데 가격을 지켰어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제 코스닥엔 바닥이 나왔다. 저가 바닥에 나왔다. 올라갈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 어떤 종목이 주도하겠느냐? 그걸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차 전지가 올라가겠느냐? 반도체 종목군들 중에서 중소형주가 올라가겠느냐? 아니면 반도체 종목군들은 철저하게 지금 올라가는 거 안 올라가는 거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종목군들도 지금 이걸 구분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래요. 제가 밑에 거 다 딱 두 개만 남기고 지울게요. 유한양행 알테오젠은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그리고 셀트리온 삼천당 제약 어때요? 삼천당 제약 이제 바닥 나와가지고 이제 슬슬 머리 딱 들고 있는 그 정도의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셀트리온 아직 시세 안 나와요. 여기 1월달에 형성돼 있었던 고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종목이 가겠냐고요? 적게 올라간 종. 어저께 금투세 폐지 발표 나왔죠? 일제히 다 올랐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시장이 멈춰 있으니까 다 같이 조정을 받았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많이 빠진 종목과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 있는 종목, 내가 봤을 때 비싸 보이는 종목, 비싸 보이는 걸 해야 된다. 자, 이거 비교해 드릴게요. 보시면 에코프로 BM 어때요? 1.9% 빠졌죠. 그렇죠? 에코프로 어때요? 보합권에 끝났죠. 포스코 퓨처엠 어때요? 2% 빠졌죠. 포스코 홀딩스 어때요? 1.5% 빠졌습니다. 뭘 해야 되는지 너무 우리가 딱 정해서 구분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을 해야 되는 이유. 물론 추세를 유지하는 근거, 이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보자고요. 에이프릴 바이오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일, 이게 뭡니까? 신약 후보 물질 발굴. 근데 유한양행에서 FDA 통과시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오픈 이노베이션. 혼자 일처를 다 하려고 하지 않겠. 효율적으로 일처를 하겠. 그러면서 후보 물질을 하고 있는 쪽 파트너사. 이게 렉나자 관련돼서 어디였어요? 오스코텍. 그렇죠. 그래서 오스코텍은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1조예요. 유한양행도 마찬가지. 유한양행 그렇죠. FDA 통과하는데 경험이 없다 보니까 특히 항암 쪽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어디랑 연계해서 했죠? 존슨앤존슨. 그렇죠.
얀센입니다. 얀센하고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협업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다. 그 중에 하나가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경우에 여기 지분 구조를 보면 어때요? 유한양행이 2대 주주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해야 되는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지. 시장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내가 종목 투자를 할 때는 무조건 그렇죠? 강세 종목군들을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고, 한 가지 악재가 더 있어요. 금리 관련된 내용인데 금리 관련된 내용까지도 그렇죠?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자, 쭉 내용을 한번 보시면 다 매수하라는 종목 다 바이오죠. 10월 달에 들어서도.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요. 쭉 보시면 에이프릴 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쭉 밑에 보시면 바이오 하락은 금리 때문이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가 늦어질 것을 바이오가 선반영하고 있는 거니까 바이오는 지금 계속 사야 된다. 하지만 타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 쭉 내려서 보시면 이 두 종목은 밑에 뭐 없죠? 그렇죠?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삼성전자는 내리고 하이닉스는 오르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다. 하이닉스는 좋지만 삼성전자가 발목을 잡고 있고 한동안 이렇게 될 거고, 바이오 말고는 한국 시장에서 할 게 없다. 바이오는 똑같은 이야기죠. 금리 영향을 받고 있고 금리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기간 조정 정도를 보일 수 있다. 이 정도의 상황이 지금 에이프릴 바이오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주, 빠르면 이번 주,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 정도에는 실시간 타점, 그렇죠? 매수할 수 있는 타점, 그리고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거고요. 그런 부분을 실시간 타점으로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금투세 폐지 발표 후에 숨고르기. 오늘은 쉬어간다. 어제 강세를 보인 폭은 바이오가 가장 높았음에도 오늘 같이 조정받고 있다. 무조건 바이오 해야 된다. 아니, 오늘까지도 2차 전지 반도체 그냥 계속해서 갔잖아요. 그럼 바이오가 뒤처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시장은 성과 위주로 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올라요? 실적으로 전환될 때. 근데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 지금 실적 좋은 종목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하라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보세요. 그렇게 좋다 그러더니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 빠지죠. 그렇죠? 실적이 개선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그때부터는 지금보다 이 실적을 넘을 수 있겠는가, 다음에 그 부분을 확인시켜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2차 전지도 그 벽을 못 넘었어요. 그럼 바이오는 그 벽을 넘을 수 있겠느냐? 알테오젠을 보면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확실하게 한국 시장에 바이오 종목군들은 체질이 바뀌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드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실시간 타점, 그리고 왜 보유를 해야 되는지, 바이오를 어떤 종목군들로 분할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뭘 먼저 봤을 때 내가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금리 관련돼서 이야기를 드리면, 금리는 기준금리가 있고요. 채권금리가 있습니다. 채권금리는 움직여요. 물론 기준금리도 움직이지만 기준금리는 결정을 하죠. 그렇죠? 한국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에서 결정을 하고요.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준에서 결정을 하는데, 이제 11월 달에는 금리가 지금 5%거든요. 기준금리가 5%에서 또 낮춥니다. 4.75로. 근데 지금 금리가 어느 정도냐면 4.3%, 10년물 금리입니다. 10년물 채권 금리 4.3%. 미국 국채, 그렇죠? 미국 국가에서 보증하는 채권이 4.3% 이자를 주는 거예요. 이게 기준금리 이상 지금 올라갈 수 없어. 절대로 올라갈 수 없어. 절대로. 이건 하늘이 두 쪽 나도 올라갈 수 없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되냐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22년도처럼 나와야 돼. 이런 상황이 나와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나올 수는 없다. 왜? 하락 사이클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정을 미증시는 받고 있고, 대선이 끝나면 어떤 방향으로든 금리에 대한 방향이 잡힐 겁니다. 근데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금리가 내려가면 바이오엔 당연히 호재일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짚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쭉 올려서 보더라도, 그렇죠? 금투세 폐지 발표가 났는데도 바이오가 가장 강하다. 이거 어저께, 그렇죠? 이래서 주도주가 중요하다. 주도주는 뭐예요?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 그렇죠? 유한양행, 여기 뭡니까? 알테오젠, 그렇죠? 이런 종목군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 버티던 바이오 같이 하락했다. 하락했을 때도 알테오젠 5%, 리가켄 바이오 7% 하락. 시장 하락폭을 키웠지만 시장은 더는 내릴 구간이 없다. 하루 이틀 하락폭을 키우는 게 아니라 추세가 더 나빠질 수 없다는 거다. 그래서 바이오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대선 전에 한 번 조정이 필요했는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바이오가 가장 강하다는 걸 오늘을 우리는 또 확인한 거. 물론 구간별로 주식이기 때문에 조정이 있어요. 근데 이 조정 구간에 이거 추세는 이 훼손되는 상황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내가 매수하거나 보유해야죠. 굳이 손절하거나 나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뭐 파생, 선물 투자를 하거나 이러면 손절하고 다시 잡아야 되는데 이거는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보유하고 가면 된다. 신고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군들만.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제가 공유를 해드리고 에이프릴 바이오의 실시간 타점 여기 소통방에서 함께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여기 에이프릴 바이오의 단기 보유 전략으로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은 뭐냐?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 시킬 것인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종목이든 고가를 돌파해 가면서 시세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신고가 종목을 해야 돼요. 신고가는 시세가 빠릅니다. 단기간에 수익을 볼 수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 어떤 종목이든 다 동일하게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가져가셔서 공부하시면 되고 010-8713-1916으로 에이프릴 바이오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반드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연말이나 연초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럼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